바로 이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아직 부동산을 취득을 하진 않았지만,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이제 한 3년 동안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. 임장도 레지덴셜이랑 커머셜 포함해서 한 1000곳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돈도 없으면서 다닌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, 네. 그러다가 이제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돼가지고, 사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긴 해요. 계속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. 어쨌든 자, 우리나라 부동산이랑은 좀 다른 호주의 부동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가 전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게, 이게 좀 욕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, 저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세가 되게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뭐 내가 미리 전세 들어가서 그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,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, 사기꾼들이 맘먹고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. 뭐 부동산이랑 공인중개사랑 그냥 건설사랑 같이 끼고서 이렇게 맘먹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빌라왕 뭐 몇백 채 이렇게 터졌던 거고요. 그리고 보통 이걸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20, 30대, 네, 다 어린 분들이 피해 대상이 되더라고요. 아마 앞으로 갈수록 전세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집을 어떻게 사냐. 저는 그런 것들은 은행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올라가지고 뭐 잔치 벌였잖아요, 은행에서. 네.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, 자본주의 시대에. 근데 IMF 이후로 은행권들은 많은 서포트를 받았잖아요, 다 국민 세금으로도. 그러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, 그죠? 무슨 얘기냐면, 물론 그냥 막 빌려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,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80%까지, 그게 평균이에요. 80%까지 돈이 나옵니다, 대출이요, 보통. 근데 이제 그것도 없으면 좀 이제 걔네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해가지고 90%, 95%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LMI라고 론 모기지 인슈런스라고, 그런 그러니까 20%, 그러니까 80% 이상을 빌리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가지고 추가로 좀 돈이 들긴 하지만,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. 보통 평균적으로 7, 80%는 내가 거주 목적이라면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, 은행으로부터.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이제 좀 정권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부동산 시장을 부스팅을 하려고 좀 바꾸고 있다곤 하지만,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. 네. 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호주,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월세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. 그리고 이 나라는 월급 자체가 2주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월세도 2주마다 한 번씩 냅니다. 렌트피를 뭐 폴나이트라고 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내는 체계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투룸인데 화장실 2개짜리, 일주일에 620불이라고 했죠. 네. 그러면 얼마죠? 2,500불 한 달에. 저희 시드니 시티 아니고요.
시티에서 한 40분, 50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근데도 그 정도고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시티는 주에 제가 한 1200불까지 그냥 보통 2베드 뭐 3베드 1200불까지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1200, 1300. 네. 이렇게 호주는 어마무시한 렌트피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많이들 그래서 이제 쉐어라고 하죠. 그래서 뭐 한 명, 두 명 타인을 돈을 받고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. 네, 호주는 그렇고요. 자, 그러면은 빚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